반갑습니다. 팁스틱입니다. 오늘은 HDA와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대기아 차량을 직접 운영하고 또 여러 현대기아 차량들을 시승도 해보면서 현대기아의 HDA 시스템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HDA를 이용하여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테스트나 운행을 하는 영상들도 종종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대기아 차량을 판매하고 테슬라의 모델 Y를 구매하면서 이제는 오토파일럿을 주로 사용하는 유저가 되었는데,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HDA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HD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HDA는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데,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HDA2가 탑재되어 있지만 출시 연도가 약 2에서 3년 정도 전에 출시한 차량들이나 경형 차량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차량들에는 아직도 HDA1이 탑재되어 나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DA1과 2의 차이를 비교해보자면, HDA1은 내 차량의 속도와 차선 중앙 유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 앞 차량과의 거리 유지, 정체 고속도로에서의 정차 및 재출발을 해주는 기능이 있지만, HDA2와 다르게 내 차량 좌우 차선의 차량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서 내 차량의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들이 있다면 브레이크를 밟아 일시적으로 HDA를 종료했다가 다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HDA2는 HDA1의 기능에 더해 내 차선의 형태와 그에 따른 차선 변경 가능 여부, 그리고 좌우 차선에 주행 중인 차량들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HDA1보다 더욱 정교한 차선 중앙 유지 기능, 그리고 HDA1보다 더 넓은 스티어링 휠 조타각 조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우선 오토파일럿은 그냥 기본의 오토파일럿이 있고 EAP, 즉 향상된 오토파일럿이 있는데, 그중 제가 먼저 사용해본 기본의 오토파일럿은 HDA1보다 사용하기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주행 보조장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속도 유지, 앞 차량과의 거리 유지 및 충돌 방지, 차선 중앙 유지 능력은 HDA1의 차선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비틀대며 가는 느낌과는 확연히 다르게 완전히 차선 한가운데로 주행을 하는 것이 HDA2의 차선 중앙 유지 능력보다 더욱 정교한 느낌이었는데, 기본 오토파일럿의 문제는 차선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HDA1도 차선 변경이 안 되지 않냐라고들 하실 테지만, HDA1의 경우 제한속도 100km의 고속도로 주행 차선에서 1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앞에 저속 차량이 나타난다면 HDA를 종료하지 않고, 즉 주행 보조장치의 작동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으며 차선 변경을 해 110km가 되었든 120km가 되었든 가속하여 저속 차량을 추월하고 다시 주행 차선으로 복귀하며 가속 페달을 그대로 놓으면 원래 세팅되어 있던 100km의 속도로 자동으로 조절되어 주행을 이어가는 반면에, 기본 오토파일럿의 경우 오토파일럿 작동 상태에서 방향지시 등을 점등해도 차선을 변경해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강제로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오토파일럿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버립니다. 즉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오토파일럿이 꺼지고 오토파일럿을 다시 켜고 속도 세팅을 다시 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됐기에 기본 오토파일럿 자체는 개인적인 느낌으로 HDA1보다 별로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예산이 부족하면 RWD로 차량 가격을 낮추어 사더라도 소프트웨어는 구매해라,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으면 테슬라가 아니라 그냥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사는 거다 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 오토파일럿을 경험해보기 위한 주행을 마친 후 향상된 오토파일럿, 즉 EAP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구매하게 되면 풀 셀프 드라이빙의 904만 3천원의 가격이 향상된 오토파일럿의 452만 2천원을 제외한 가격인 452만 1천원으로 변경되게 되고, 테슬라 어플에서 기존에 없던 차량 호출 메뉴가 생기게 됩니다. 이 탭에서 6m 이내의 거리에서 원격으로 차량을 내 위치로 호출할 수 있는 기능과 차량을 원격으로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미국 법규 그대로 수입되는 미국 생산분의 80m 호출과는 달리 이 차량은 중국 생산분이라 국내 법규에 맞추어 6m의 짧은 거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차량을 앞뒤로 이동시키는 기능은 현대기아의 차량들에서도 자주 사용했듯이 아이들을 뒷좌석에 자주 태워야 하는 저는 자주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향상된 오토파일럿이 업데이트되며 오토파일럿 탭에서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기능이 생기고 ASS, 향상된 스마트 차량 호출에 대한 기능도 활성화가 되죠.
이 밖에 자동주차 기능 등이 활성화되어 자동으로 주차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상된 오토파일럿은 여지껏 HDA를 사용해온 저에게는 어떠한 느낌일지 이야기해보자면, EAP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사용해 주행 중에도 방향지시등을 켜면 차선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기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오토파일럿을 끄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할 수 있게 되긴 하는데, 한적한 도로에서는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이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한 실패율이 높지 않지만, 차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오토파일럿이 차선 변경을 실패하는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차선 변경을 위해 강제로 스티어링 휠을 틀게 되고, 그에 따라 오토파일럿이 다시 꺼지고 다시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키고 다시 속도를 맞추는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HDA2는 어떤가 보면, HDA2 또한 방향지시등을 켜면 차선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오토파일럿과 마찬가지로 한적한 고속도로에서는 자동 차선 변경의 실패율이 높지 않지만 차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차선 변경을 실패하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HDA2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강제로 차선을 바꿔도 HDA가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차선 변경 후에도 주행 보조 장치를 다시 실행시키는 일이 없게 됩니다. 즉, EAP를 구매하게 되면 한적한 고속도로에서는 HDA2와 차이가 없지만, 차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오토파일럿은 강제 차선 변경 시마다 오토파일럿이 꺼지고 재실행하고를 반복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향상된 오토파일럿 EAP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우선 전방에 느린 차량이 있을 때 추월 차선으로 추월을 하고 주행 차선으로 복귀하는 기능, 또 고속도로 IC나 JC에 다다르면 출구 쪽 차선으로 미리 변경을 하는 기능. 물론 이런 기능들의 경우 중국 생산분의 차량이기 때문에 모두 방향지시등을 넣어 승인을 해줘야만 수행 가능한 작업들이지만, 장거리를 가며 와이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IC나 JC 출구를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던 저에게는 이렇게 미리 알려 차선 변경을 유도하는 기능들이 좋았던 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으로 차선 중앙을 맞춰주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고, IC나 JC를 빠져나갈 때 상당한 스티어링 휠 조타각이 필요함에도 적극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려 빠져나가주는 것이 좋았는데, IC를 나갈 때는 국도와 만나게 되니 오토파일럿을 끄고 그냥 주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JC를 나갈 때는 바로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가게 되니 오토파일럿에 맡기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HDA와 오토파일럿을 이야기해보자면, 두 주행 보조장치의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한데, HDA의 경우 주행 보조장치가 스티어링 휠을 두 손가락으로 살짝 잡고 조심조심 돌려주면서 운전자에게 난 요만큼만 도와줄 거야, 너 잘 잡고 있지? 내가 요만큼 돌려줄게 라고 하는 느낌이라면, 오토파일럿의 경우 작동시키자마자 스티어링 휠에 힘이 팍 들어가는데, 야, 내가 할게, 넌 좀 놔봐, 이쪽으로 가야 하니까 빨리 이쪽으로 좀 가자, 아, 이만큼만 돌려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손 좀 놔봐 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두 주행 보조장치 모두 뛰어난 주행 보조장치이지만, 두 주행 보조장치가 각각 다른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 편한 부분이 다르기에 무슨 주행 보조장치가 더 좋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기본 오토파일럿의 경우 HDA1보다 사용이 불편했으며, EAP를 구매한 후에는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에서는 오토파일럿이 더 편한 느낌이고, 적당히 차가 많아서 제한 속도 정도로 달리긴 하는데 주변에 차량이 많은 이런 도로에서는 HDA가 더 편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예 꽉 막힌 고속도로는 뭐 둘 다 천천히 가고 차선 변경 차량 잘 양보해주고 하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법규가 빨리 풀려 FSD가 한국에서도 활성화가 된다면 HDA는 매우 뒤처진 기술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도 법규에 가로막혀 FSD가 작동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는 HDA나 오토파일럿 모두 각각의 장점을 가진 훌륭한 주행보조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